일본은요, 만수르가 돈을 억수로 싸들고 와도 함부로 태워주지 않는 도도한 기차가 있습니다. 별이 5개가 아니라 7개. 바로 나나츠 별, 7개의 별이라는 이름으로요. 큐슈 전역을 돌며 여행하는 관광 크루즈 열차입니다. 기차 한 대당 30억엔, 한화로 약 329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가장 첫 칸인 라운지의 내부는 천연 원목이고요. 유명 장인이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한 땀 한 땀 짜맞춰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렇게요. 모양은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진짜 전 대목장 기술 장난 아니에요. 두 번째 칸은 식당인데요. 기본적으로 일식부터 프랑스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가 돼 있고요. 일행끼리 따로 식사가 가능한 별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쁘네. 또 나머지 5개 칸의 객실은 모두 호텔 스위트룸 사양인데요. 특히 A실은 한쪽 벽이 통유리로 탁 트여 큐슈의 풍광을 독점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가장 비싼 이용 가격이 한 사람당 무려 135만 엔, 한화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수르가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원빈 아닌가요? 아무튼 만수르가 얼마면 되냐면요. 내 돈 좀 가져가라고 사정해도 이 기차에 못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세도 너무 세서 추첨을 통해서만 티켓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돈이 있어도. 네, 거기에 기차 한 대의 정원이 약 30명밖에 되지 않아서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박 4일에 1,500만 원이면 여태 우리가 소개했던 기사에 비하면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그럼요. 세계 지도자들의 연봉을 보도했는데요. 그중에 영예의 연봉 1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배가 넘는 싱가포르의 총리 리센룽입니다. 리센룽 총리는 지난 12월 얼굴책에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고요. 휴가를 떠납니다라는 글만 올렸어요. 근데 그 총리가 도착한 것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우와, 그랬어요? 고맙네. 이렇게 예고도 없이 리센룽 총리의 한국 여행 소식이 알려진 뒤 대체 한국에서 어떤 초화 스펙터클 럭셔리 여행을 할지 모두의 궁금증이 폭발했는데요. 그런데 첫째 날 얼굴책에 올린 여행 인증샷은 저희가 14회 이렇게 놀 줄 모르면 아재 편에서 소개드렸던 라땡 프렌즈 스토어였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 귀엽다. 우리 방송을 보았나 봐. 뭐 샀지? 아, 궁금해. 뭐 샀지? 사람들은 그래 뭐 첫날은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지라며 둘째 날 여행 인증샷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 둘째 날 설악산 등반 인증샷을 업데이트합니다. 진짜 어우. 네, 소박하죠. 아, 예. 패딩 입으시고. 네. 표정 보니까 원하는 캐릭터 산 모양이에요, 첫째 날. 예. 진짜 정겹다. 경주에서 문화유적지를 돌아볼 때는요, 슈퍼카도 아닌 리무진도 아닌 자전거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행 내내 얼굴책에 한국 여행에 대한 칭찬 후기를 남긴 리센룽 총리. 참으로 소박했던 9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리센룽 총리 때문에 어깨춤을 추는 곳이 있었다죠? 바로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랬겠네. 리센룽 총리의 휴가 코스 그대로 싱가포르 총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해파랑길이라는 관광 상품을 만들었는데 무려 3주 만에 이 여행 상품이 모두 완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한국으로 여행 오는 다른 셀럽들은 과연 어디를 갈까? G사의 에릭 슈미트 회장 아시죠? 네. 미국 인기 토크쇼의 사회자 코난 오브라이언, 너튜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첸,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등 해외 셀럽들이 한국 땅만 밟았다 하면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꼭 방문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 어딘 줄 알아요? 어디요? 인천공항. 네, 진짜 그거 하려다 참았다. 좋아 죽네요. 아재 개그하고 좋아 죽어요. 바로 판문점. 2년 살았어, 저기서. 그래서 근무했죠, 같이라고. 네. 지금 보시면서 대체 거기 뭐 보러 가냐 싶으시겠지만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곳들을요. 그렇죠. 외국인들에게는 오직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는 특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진짜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와요. 저희가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그 앞에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군인들이 그 판문점 라인에 서 있는 이유는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건물을 이렇게 반을 보고 서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격이 왔을 경우에 빨리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서 있는데 북한군은 정말로 한 요 정도 높이의 시멘트 블락이 쳐져 있거든요. 선 대신에. 그 선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진짜. 저도 JS 투어 간 적이 있거든요. 한국전쟁 50주년 은퇴한 군인들을 안내하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안 떠나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편하게 와서 계속 보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세상을 떠난 전우들이 얼마나 또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선정 2016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 리스트 1위.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넘사벽에 2위랑도 한참 차이 납니다. 그죠? 과연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부자는 어떤 휴가를 즐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궁금해요. 빌 게이츠의 휴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빌 게이츠 가족은요, 2014년 여름휴가 때 이탈리아 섬에서 고작 배 한 척으로 항해를 하면서 아주 소박한 자린고비 여행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대한 이 배는요, 이 배입니다. 고작 말이죠. 승무원이 52명밖에 안 되고 자린고비라며. 테니스 코트, 자린고비라며. 수영장, 도서관, 극장 정도 있고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뭐 한 3,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요트입니다. 야. 이 요트를 일주일에 약 500만 달러, 하나로 55억을 주고 배회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박이고 자린고비요? 라고 뒷목을 잡고 계시나요? 제가 자린고비라고 한 이유는요. 바로 휴가 중에 쓴 요트 대여비 500만 달러는 빌 게이츠의 총 자산 하나로 약 83조 원에 고작 0.007%도 안 되는 그야말로 껌값이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10억 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7만 원 쓴 겁니다. 7만 원. 7만 원. 가족 휴가비. 그렇죠. 얼마나 소박합니까? 내가 10억이 있는데 여보, 여름휴가는 저 계곡으로 가. 기름값이 6만 원. 기름은 채워와. 저 사람의 저 배를 빌린 것보다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훨씬 사치하는 거네. 사치지. 우리는 전 재산의 50%를 쓴. 그렇지. 그런 걸로 비율을 따지면은 네. 검소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우, 자, 빌 게이츠 저리 가라는 짠돌이 슈퍼리치가 또 있습니다. 2016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 6위. 얼굴책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예. 이탈리아 신혼여행에서 하루 숙박비 100만 원대의 호텔에서 머물렀는데요. 저커버그의 총 자산은 하나로 약 49조 4,257억 원에 비하면 50조도 안 되네. 바다에서 물 한 바가지 푼 겁니다. 호텔뿐이 아니에요. 식사는 32유로, 하나로 약 4만 원짜리 먹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거 먹었네요. 4만 원짜리 먹어요? 아니 뭐 여행 가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여행 가면 그럴 수도 있지, 저커버그나 사람들아. 동급. 다른 날 점심으로는 신혼여행 가서 햄버거 먹었잖아. 그 얘기야? 죄송합니다. 얼굴책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신혼여행 때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TVN 뉴스 전현무입니다. 아, 우상들 아는 거 많어. 아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아는 거 많아, 진짜. 다른 날 점심으로는 5,400원짜리 나. 보 햄버거 세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 그래요? 사진. 저거죠. 또 완전 검소한 취미를 즐기며 힐링하고 휴양하는 세계 부호들도 있는데요. 다시 빌 게이츠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 인류 최고의 부자의 취미는 바로 테니스입니다. 실제 테니스 자선 경기에도 참가할 만큼 자타공인 테니스 마니아로요. 집에 테니스장이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여행 갈 때도 꼭 테니스장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자산은 2016년 기준 우리 돈으로 67조 원이 넘지만요. 취미, 바로 우쿨렐레 연주입니다.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참고로 버핏은 몇십 년 동안 우쿨렐레를 연주해 왔는데요. I'd like 작곡가인 아들 피터 버렛의 콘서트에서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난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새 기자들에게는 로망, 슈퍼리치들에게는 흔한 취미, 바로 요트 여행입니다. 하고 싶다. 멀면 안 되니까. 자, 사실 슈퍼리치들의 요트 안에는 휴양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슈퍼 초호화 요트 탑3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몸값 비싼 요트 1위로 알려져 있는 이 요트. 바로 티스토리 서프림인데요. 자, 이 요트의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요? 4조 9,87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조요? 45억 달러 정도 되겠죠. 자, 요트 한번 금으로 쭉 둘러볼까 하고 금과 백금 10만 킬로그램으로 실제로 발라버렸습니다. 금으로 발랐어요.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의 운석과 고대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 뼈를 사용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왜 웃기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요트의 주인은 누굴까요? 많은 이들이 말레이시아의 최고 값인 로버트 쿠오크로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요트는요. 자, 1조 2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이 요트는 스트리트 오브 모나코, 즉 모나코의 거리라는 뜻의 낭만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야, 모나코까지 갈 건 뭐 있냐? 내가 만들면 되지. 이렇게
모나코의 랜드마크인 몬테칼로 카지노, 호텔 드 파리, 카페 드 파리 등을 그대로 요트에 구현해내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개인 소장용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니 저 짓 하느니 모나코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귀찮은 거지. 그게 귀찮아서. 자, 마지막은 러시아 석유 재벌이자 영국 프로축구팀 첼시가 던진 로만 아브라모치의 요트입니다. 저 보십시오. 거의 군함 아닙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요트가? 자, 이번에 요트 이름은 이클립스인데요. 초호화 객실과 수영장은 물론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요트가 스페셜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청 방해 장치와 사진 촬영 방해 레이저가 갖춰져 있고요. 심지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뭐야? 요트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전쟁할 건가요? 자, 특히 실제로 공격을 당했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선체 하부에 잠수함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트를 군함으로 써요. 전 소주머니까요. 저 정도면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트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어디다 정박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정박비가 비싸죠. 정박비가 비싸고 유지비 매달 얼마씩. 1조 원짜리의 요트의 가격 경우에 연간 1,000억 원의 유지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슈퍼리치나 이걸 사는 거죠. 슈퍼리치의 하늘을 나는 성. 2016년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는요. 마이크로 부드러운 회사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의 전용기를 중고로 단돈 1억 달러, 1,108억 원 정도에 구입해서 싸게 샀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안전벨트 버클, 세면대 수도꼭지는 24K 골드로 싹 도배를 해서 일명 금테리어 전용기가 됐습니다. 어허.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를 가뿐히 지려받고도 남는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알 왈리드 빈 탈랄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기 A380을 개인 전용 제트기로 구매한 최초 주문자입니다.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모두 약 5천억 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이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도 왔었죠. 그거. 화제가 됐었죠. 저 사진 유명해요. 우주선이 우주선. 그죠? 저 비행기 안에 자신의 차 롤땡로이스 주차장도 만들었고요. 어디서나 메카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자동 매트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왠지 옆집 형처럼 친근한 이 형. 포브스가 발표한 2015년 세계에서 돈 잘 버는 배우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린 많은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성룡입니다. 아, 그래요? 왜 한국 사람이래요? 몰라요. 아니 근데 한때 한국에 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조용필 씨 노래 부르거든요. 2014년 내한했을 당시 자신의 전용기 레거시 650을 타고 왔다고 했는데요. 그 화제가 됐죠? 네. 항공기 가격만 따지면 약 3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주방, 와인 저장고, 헬스장뿐 아니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까지 있는데요. 성룡이 이 항공기를 구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 형이 좀 마인드가 멋있는 게 시간을 좀만이라도 절약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2014년 여름 그리스 왕세자빈 마리 샹탈 밀러는 자신의 별스타그램을 통해 여름 휴가 생활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 보트에 올린 다리 사진과 함께 My holiday officially start now 라며 글을 올린 건데요. 자, 이후에도 이 섬에서 보낸 휴가 풍경을 자세히 찍어 올리면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업로드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영국의 고 다이애나비 신혼여행지이자 휴양지였다는 이곳. 아니, 도대체 어떤 섬이길래 이렇게 유럽 왕실들에서 난리야 싶으시다고요. 미국과 쿠바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 바하마 제도. 이곳의 수도 나소의 동쪽을 보시면 아주 가느다란 모양의 섬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섬이 바로 유럽 왕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엘류세라 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 부두 위에 모여있는 파스텔 톤의 집들, 해안을 따라서 늘어선 야자수. 어디 하나 빠질 데 없이 우아하고 여유로운 풍경에 저절로 감명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요? 진짜 요섬의 매력 포인트 하나씩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엘류세라 섬 북동쪽 하버섬에 가시면요. 눈을 의심케 하는 환상적인 비주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래 보십시오. 분홍분홍한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핑크 샌드 비치인데요. 핑크구나. 산호초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들이 부식돼 나와 쌓이면서 핑크 빛깔의 해변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 그림 같은 풍경에 안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또 엘류세라 섬의 매력 포인트 두 번째, 세계 최고로 통하는 블루홀을 포함한 트레인랩, 커런트 컷 등 세상에 또 없을 것만 같은 다이빙 포인트가 곳곳에 숨겨져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엘리오세라 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같은 섬 다른 바다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엘리오세라 섬은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 지점으로 유명한데요. 짙은 푸른색의 대서양과 에메랄드 빛의 카리브 해가 만나고 있어서 한 섬에서 양쪽으로 두 가지 색깔의 바다를 야, 모두 만끽할 수 대단하다. 있다는 사실. 하늘 깨끗해. 이래서 왕실에서 엘리오세라 하는 거겠죠? 아, 근데 저게 진짜 환상적이긴 하다. 아직 하나도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전 세계 상위 1% 슈퍼리치들의 휴가지 선정. 제1의 조건은 바로 은밀하게 거대하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대 국왕이죠. 고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은 몰디브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휴가지에서 사용한 대여료만 약 2,3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무려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체 뭘 빌렸길래 대여료만 320억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 달간 묵을 리조트였습니다. 리조트를 통으로, 그것도 한 채도 아닌 세 채의 리조트를 전부 빌렸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철저히 자신만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였죠. 리조트를 통으로 빌려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압둘라 국왕은 결국 휴가 내내 약 100명 이상의 경호원과 함께했습니다. 그 100명이 무겁겠네, 그죠? 그 경호원들이 묵을 그렇겠네. 방을 한 채는 병원용이네요. 그러네요. 철병남 압둘라 국왕처럼 여행에서 보안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슈퍼리치가 또 있습니다. 힐튼가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죠. 그녀는 밀월 여행을 떠날 때마다 남태평양의 완딩이 아일랜드를 1순위로 찾는다는데요. 페리스 힐튼이 이 섬을 이토록 사랑한 이유, 바로 오직 단 한 커플만을 위한 프라이빗 아일랜드이기 때문이죠. 섬 내에 있는 총 3채 객실과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남태평양 바다, 새하얀 모래사장까지 이 모든 게 단 2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환상의 섬입니다. 손님이 단 한 팀이기 때문에 리조트에 있는 총 7명의 직원은 오직 이들을 위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명의 셰프는 손님이 원하는 메뉴라면 그게 어떤 음식이 됐든 뭐든 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팥빙수, 짜장면, 김치찌개 되나? 김치찌개? 고창전골. 그럼 대단하다. 산낙지, 문어 숙회, 문어 숙회돼요? 남태평양에서 잡아서 그냥 바로 야. 대박이다. 페리스 힐튼이 낙지 하면 바로 하는 거죠. 통 크게 빌리기로는 이 남자도 빠질 수 없겠죠. 2013년 당시 무려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축구선수 가레스 베일. 그는 스페인 이비자 섬 인근에 위치한 타고마고 섬을 일주일에 약 4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5억 4,800만 원을 주고 섬을 빌렸는데요. 여자친구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였죠. 스포츠 스타의 통 큰 프로포즈 결과 섬 하나 로맨틱 성공적. 결국 이 2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돈, 권위, 명예 이런 거 1도 안 부러운 로열 패밀리들은요 무조건 초호화만 찾지 않습니다. 과연 왕족들만의 특별하고 은밀한 휴가지는 어딜지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스웨덴 왕실에서 이 호텔에 초대되어 방문한 뒤엔요 그 매력에 흠뻑 빠져 매해 영순위 휴가지로 찾는다는 그곳 바로 스웨덴 유카스야르비에 위치한 아이스 호텔입니다. 외관은 그냥 평범한 이글루 같지만요 내부에 딱 들어서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왠지 엘사가 등장할 것만 같은 겨울왕국 그 자체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원형극장을 본뜬 얼음극장부터 보드카바, 레스토랑까지 온리 얼음으로만 깎아 만들었고요. 내부실을 전부 다요? 그렇습니다. 매해 색다른 테마를 꾸며주는 객실은요. 온방이 갤러리 그 자체인데요. 야, 요즘 같은 때 한번 가보고 싶겠다. 진짜. 저렇게 모든 장식, 테이블, 조각 전부 얼음입니다. 진짜 얼음이라고? 네. 저 등까지 얼음이야. 등도 얼음입니다. 난방하면 다 녹지 않아? 그 조명을 안 뜨거운 걸 쓴대요. 녹을까 봐. 얼음 침대 시트는 리얼 사슴 가죽으로 제작됐을 뿐 아니라 반드시 두툼한 파일럿 유니폼에 방한화 순롱 모자까지 아이스 호텔만의 공식 룩을 입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특별히 왕실의 애정과 보호를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정판 호텔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스 호텔에 있는 유카스 야르비를 휘감고 도는 톤강 얼음이 약 1m 정도 얼어붙으면요. 100여 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우르르 모여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10월부터 새로 짓기 시작해 완공되면 딱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4월까지만 리미티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은요. 왕가의 허니문 휴양지로 빠지지 않는 곳, 피지섬인데요. 지난해 스웨덴 왕자와 TV 리얼리티 쇼 출신의 모델 소피아가 신혼여행을 다녀와 더 유명해진 섬 라우살라입니다.
이곳의 엄격한 섬주인은 바로 에너지 음료 빨강불의 공동 창업자 나트리히 마테시츠 씨로요. 지난 2002년에 구입해 최고급 피지 7성급 리조트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후에 아무 여행객이나 받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냐? 일단 이곳에 들어올 때는 섬 입장이 허가된 고객의 입출국 시간에 맞춰 라우살라행 경비행기가 공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라우살라로 들어오면 4km에 달하는 해변가에 덜렁 25개 빌라만 있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최고급 골프장뿐만 아니라 해변이 펼쳐진 곳에서 승마를, 바다에서는 세일링에 윈드서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섬 전체 둘이서만. 보고 싶다. 너무 이쁘다. 2014년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가족이 첫 해외 순방으로 호주, 뉴질랜드를 택했는데요. 그런데 이 로얄 패밀리가 묵은 숙소가 오두막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묵은 숙소는 라쥐였습니다. 사전적으로 오두막입니다. 왕세손 가족은 가장 먼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와이라라파의 와레카우하우 로지에서 머물렀는데요. 이곳은 에드워드 왕 시대의 저택을 그대로 재현한 초럭셔리 오두막입니다. 여기에요. 이름만 라찌네. 저게 무슨 성이네, 라쥐야. 아 근데 진짜 좋다. 그냥 이름만 오두막이네. 내가 꿈꾸는 약간 저 단독주택의 모습이다. 그래요? 배호수 진짜 이쁘다. 또 왕세손 가족이 장소를 옮겨서 다시 여장을 푼 곳은 마타카우리 로지인데요. 자, 와카티푸 호수와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서 뉴질랜드 제1의 경치를 자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행사 출판사인 포더땡에 의해서 전망이 가장 훌륭한 럿지로 선정된 곳이고요. 이 오두막에서 왕세손 가족이 묵은 방은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순방지인 호주의 숙소는 기대하세요. 캠핑. 호주 울루루 가다추타 국립공원의 론지튜땡 131 호텔은요. 침대 옆에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호주의 경이로운 대자연과 함께 태양의 위치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지구에서 제일 큰 바위 에어즈락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 텐트는 2박 패키지에 66,000달러, 한으로 약 3,500만 원이 넘는 셈인데요. 왕족이 묻을 텐트라면 이 정도 클래스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3위에 올려봤네요. 슈퍼리치들의 초호화 먹방 여행. 뭐 먹을까? 아 이게 1위 노렸던 기사인데. 어허.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가 말했죠.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자, 최근 싱가포르의 한 레스토랑에서 러시아 다이아몬드 업체와 손잡고 어마어마한 외식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게 한 끼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바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끼에 22억 원입니다. 일단 이 저녁 식사 헬리콥터를 타고 롤땡로이스를 타고요. 마침내 유람선을 타고 그렇게 도착한 장소는 바로 유명한 호텔이죠. 마리나 베이 센땡 호텔 57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세라 땡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리얼 초화 디너 타임인데요. 블링블링 다이아몬드가 팍 박혀준 럭셔리 젓가락으로 위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최고 식재료로 만든 요리 총 18가지 코스가 쉴 틈 없이 제공되고요. 초고가 샴페인과 와인이 총동원되는 초럭셔리 디너.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커피? 티라미수요. 바로 요겁니다. 뭐야? 네? 2.08 캐럿의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반지를 준다고? 예,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끼면 마침내 22억짜리 초 한 끼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세 번째 집. 최근에는 미국에서 말이죠.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고 외치며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 에어비앤땡처럼 숙박 공유 서비스는 맞지만요. 공유를 아무나 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 자, 그렇습니다. 일명 세 번째 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남아도는 별장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건데요. 별장만. 나도 별장이 있어야 낄 수가 있구나. 이곳에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5천이 넘는 집 2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무 데서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세계적인 관광지에 있거나 휴가 온 느낌, 무신 풍기는 지역에 있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 무덤 안 돼요? 아니, 금호동도 훌륭한데요. 아무튼 뭐 이것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세부 조건도 있습니다. 집안이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수영장이 또 있어야 돼요. 금호동 수영장 있나요? 같이 쓰는 거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집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가입비 300만 원을 내면 이곳에 회원이 일단 될 수가 있는 또 겁니다. 내야 돼요.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되면 키를 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집키는 아니고요. 네. 일종의 사이버 머니 같은 거로요. 베트남 꼰다오 섬의 수영장 따른 리조트는 키 4개에서 12개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12개? 그리고 외곽의 휴양지인 햄프턴의 모래 언덕 위에 있는 집은 키 5개에서 15개 정도를 내면 이곳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부호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아, 이 부자는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다른 부자들의 취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받는구나. 자, 우리만 부자들이 엿보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끼리도 이런 취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네. 저는 정말 저기 가입해서 저 집들 좀 가보고 싶다. 흥이라면 절대 뒤지지 않는 해외 유명 셀럽들이 그들끼리 파리 타임을 갖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 바로 영국령 버진 제도에 있는 섬 네커 아일랜드입니다. 일단 아름답습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건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요. 자, 이 섬은요, 영국의 억만장자 어텐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의 개인 소유의 섬인데요. 이 섬을 통째로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 2박을 하면 1억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세계적인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와 자넷 잭슨을 비롯해 오프라 윈프리, 데이빗 베컴, 스티븐 스필버그 등 수많은 셀럽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아지트고요. G사의 공동 창업자, 오늘 많이 나오네요. 레리 페이지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윈드 서핑, 카이트 서핑, 스쿠버 다이빙 등 자, 네커 아일랜드의 낮을 수상 스포츠가 책임진다면 밤 시간은 이것이 책임집니다. 쉐이키 쉐이키 몸을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화려한 광선 아래 춤을 추는 UV 나이트를 비롯해서요. 화려하게 변신한 뒤 현란한 조명과 디스코 음악에 몸을 맡기는 디스코 피버. 날이 새도록 파티 타임이 이어지니까 우리 흥부자 셀럽들 이 섬을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피버 나잇 안 가고 싶어요? 피버 나잇. 피버 나이스. Welcome to the 네커 아일랜드. 깨레멜레브 뭐야? 어느 부족이에요? 아무튼 이곳에서도요. 본인의 생일날 청담동의 공공 카페를 통째로 빌린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나 아닌데? 누구겠어? 이 사람이야? 그거를 또 본인이 인증했어. 과소비 좀 했어요. 예, 아유, 정말 이거는 여러분 아셨죠? 슈퍼 리치들만 이런 파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우스 투어도 충분히 이런 셀럽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이야, 축하합니다. 오, 진짜. 성공했네요. 자, 이제 1위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불안하다. 들어볼까요? 초호화 휴양지를 선택하는 전 세계 슈퍼리치들의 남다른 휴가 클래스. 그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상위 1% 슈퍼리치들만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 첫 번째 수중항공기 네커 님프입니다. 네커 아일랜드 아까 나왔잖아.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오 기자가 설명했던 네커 아일랜드 기억하시죠? 네커 님프 역시 그 네커 아일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전드예요. 왜냐? 이건 역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이걸 빠트린 거 보니까 제가 일이 많네요. 최대 수심 약 40m 깊이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말 그대로 물속에서 탈 수 있는 항공기로요. 마치 게임기처럼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움직일 수 있어서 항공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물속에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기준 한 대 값이면 이 네커 님프를 일주일간 대여해서 탈 수 있고요. 이 네커 님프의 제작비는 약 66만 3천 달러, 7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두 번째는 바로 경주용 요트입니다. 오라땡 CEO인 레리 앨리스는 유명한 요트 경주 덕후로요. 국제 요트 대회인 아메리칸컵에서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직접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트 경주팀인 오라땡 팀 USA를 후원하기까지 하면서 급이 다른 덕력을 보여줍니다. 이 경주용 요트를 하루 동안 빌리려면 약 500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취미 생활을 하고 나면 통장에서 약 3,500만 원이 쓱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아직도 신들의 도시 앙코르와트만 떠올리시는 분들 이제는 시아누크빌로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국왕과 20세기 초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통치하던 시절 프랑스 귀족이 휴양을 즐겼던 럭셔리 휴양지로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여행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프랑스 귀족 못지않게 여유 넘치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소삐 비치는요. 캄보디아 최고로 손꼽히는 명품 리조트인 소삐 비치 리조트의 전용 해변으로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곳입니다. 아, 예쁘다. 나 여기 안 가봤는데? 하늘과 바다의 구별이 힘들 만큼 푸른 비치의 바다가 넓게 펼쳐진 것은 기본이요. 프랑스 귀족이 된 것 마냥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시아노크빌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시설의 리조트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바로 이곳 코롱섬에 위치한 솜비 프라이빗 아일랜드를 추천해드립니다. 바다가 보이는 럭셔리한 객실과 전용 수영장, 그리고 스타 셰프가 요리하는 음식까지 마치 왕실의 초호화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름다운 필리핀의 휴양지하면 세부나 보라카이 같은 섬을 떠올리시겠지만은요. 저 트래블러 O가 강추하는 곳은 바로 필리핀의 숨겨진 보석, 보홀섬입니다. 필리핀의 약 7천여 개의 수많은 섬들 중에서 10번째로 큰 규모의 섬인데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환상의 섬입니다. 자, 우리가 보홀섬에 가야 하는 더욱 특별한 이유. 여행과 더불어 일석이조로 스킨스쿠버 자격증까지 겟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진짜? 이 보홀섬은 수많은 해외 스킨스쿠버들 사이에서 핫스팟으로 통하는 곳인데요. 인근에 오직 스킨스쿠버 하나를 위해 전 세계 다이버들이 몰려드는 다이버의 천국, 알리카삭 섬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먼저 깨끗한 자연 환경이 선사하는 가시거리에 있습니다. 중요하죠.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의 산호밭과 수심을 알 수 없는 절벽까지 멀리 훤히 보인다고 하고요. 어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알록달록한 색의 산호초가 또 풍부한 캐릭터 니모로 익숙한 아네모네 피쉬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바다 거북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 거북이와 함께 등 잡고 우와. 유영하듯이 저렇게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홀섬에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염도입니다. 보홀섬의 바닷물은 다른 곳보다 염도가 높아 부력 또한 크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편안하게 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초보자 맞춤형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겠다. 또 우기가 짧고 파도가 잔잔한 날이 많아서 더더욱 스킨스쿠버 초보들에게는 최적화된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럽 여행 계획 중인 분들 주목하세요. 유럽행 비행기를 타시면 핀란드에 공짜로 갈 수가 있다는 꿀 정보 몰랐죠? 몰랐죠. 말도 안 되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스톱 오버 얘기입니다. 저 무가이드가 짧은 스톱 오버 체류 기간 동안 핀란드를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코스로 핀란드의 국민 캐릭터가 기다리는 무민 세상을 강추합니다. 화려한 놀이기구 없이도 사람들 미소 짓게 만드는 무민 세상은요. 일단 들어가면 바로 동화 속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쁘다. 참고로요, 무민 세상은 6월부터 8월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날짜를 잘 체크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민 세상을 다 둘러보신 뒤에도 체류 기간이 남는다. 그럼 난탈리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도시 투르쿠를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투르쿠는 미식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맛있는 레스토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투르크의 맛집을 짧은 기간 동안 즐기기 위해 푸드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푸드워크 티켓을 구매하시면요. 투르크 유명 레스토랑 10곳 중 5곳을 1인당 한화로 약 4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다. 2017 패밀리 환상 투어지 아라비안 왕국 두바이 그 첫 번째는요. 진짜 올드 두바이를 만날 수 있는 마스타키아입니다. 이곳은요, 1900년대 초에 형성된 아랍 전통 마을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민속촌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전통식 가옥을 잘 보존해 놓은 약 60채 정도가 있고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건축 양식이에요. 이렇게 아라비안 전통 가옥들을 둘러보신 후에 이곳의 숨은 명소 분위기 깡패의 카페로 불리는 아라비안 찻집을 꼭 가보셔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수는 아보카도 밀크쉐이크 그리고 아라빅 커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부드러운 느낌의 저는 커피를 좀 진하게 먹는 편인데 그냥 커피 향이 아니에요. 야,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먹어볼 수 없습니다. 두바이에서 먹어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밀크쉐이크. 이거는 되게 다네요. 가족이 같이 왔다면 아빠는 아라빅 커피, 애들은 아보카도 밀크쉐이크. 역사를 품은 올드 두바이를 만나셨다면 이제 환상적인 두바이를 만나실 차례입니다. 바로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하늘과 닿겠다. 자, 이 건물의 124층이에요. 두바이 시내 전경을 360도 각도로 볼 수 있는 앳더탑 전망대를 만날 수가 있고요. 124층의 바람. 우와. 북한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저기서 내려다 보시죠. 그 바람보다 짜잔!
제가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바이의 시내 전경을 가장 낭만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해가 떨어지면서 어둠이 깔리는 두바이 전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야, 야경이랑 막 사막이랑 막 하늘 막 그렇죠. 기가 막히겠다. 잠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전망대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하시면 한 4, 5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인당. 꼭 해야 되겠네. 꿀팁이다, 꿀팁. 꼭 해야 되죠. 자, 이제 아라비아 왕국 두바이 시내 투어의 활용점정. 세계 3대 분수쇼를 꼽히는 두바이 분수쇼. 제가 갔을 때는 아델의 스카이폴이 나왔어요. 오,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질줄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규모가 정말 물줄기 올라갈 때 약간 폭탄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CG 같아, CG. 웬일이야. 저 뒤에 번쩍거리는 게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저거. 네. 이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분수대 난간에 장사진을 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적인 가족 투어지로 떠나보시겠죠. 제가 안내할 다음 투어지, 워터파크.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에서 제일 재밌다는 탈 것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한 가이드가 안내해드릴 텐데요.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저거는 85도 각도로 떨어집니다. 85도면 그냥 네. 수직 낙하인데? 아, 심지어 초반엔요, 등이 저 있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어떻게? 나는 못하잖아. 나는 고소공포라 난 저거 못하. 아우 못생겼다. 아우 심각하게 생겼네 정말. 저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근데 진짜 스릴 만점이다, 스릴 만점. 너무 스릴만 느꼈다, 혹은 심장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추하는 물놀이도 있는데 바로 사방에 둘러싸인 수많은 물고기들과 상어! 이 상어를 보면서 튜브를 탈 수 있는 샤커텍 튜브 슬라이드. 진짜 아찔함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밑에 수족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어나 가오리나 각종 해양 생물이 있고요. 저 안에 또 다른 관이 보이시죠? 튜브 타고 사람들 내려오는 거. 뭐야? 저기 있네. 네. 사람들 막 손으로 막 밀고 있잖아 지금. 참고로 이 꿀잼 넘치는 워터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조사해왔습니다. 자기 생일로부터 일주일간은 공짜입니다. 진짜? 이 먼 타국 두바이에서 생일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핀베이 보이시죠? 유치원 자녀,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직접 마린걸, 마린보이가 돼보는 건데요. 바다 친구 돌고래를 만납니다. 그렇게 귀여워. 뽀뽀도 하고요. 한성준이 코 안 깨물렸어요? 아유, 전혀요. 저 물 생각이 없고요, 저 아이는. 돌고래 쇼가 차원이 다르네. 만지네 그냥. 돌고래를. 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빅 재미를 느끼셨다면요. 두바이 몰에서 2배로 즐기는 법 준비했습니다. 바로 두바이 몰 안에 있는 아쿠아리움입니다. 세계 최대의 아크릴 패널을 사용해 2008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아쿠아리움이고요. 약 33,000마리의 해양 생물과 무려 400마리! 상어가 400마리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대박이다. 그리고 혹시 몰에만 있어서 조금 답답하다 싶으시면 나오세요. 두바이의 화려한 도심을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택시도 버스도 아닌 아이들이 뭐 깍깍 소리 지르면서 좋아할 만한 이 꼬마 기차 같은 앙증맞은 노면전차 트롤리로 말이죠. 이 역시 무료입니다. 두바이몰 주변의 메인 도로를 따라서 트롤리 2층에서 시속 5km로 시내를 감상한다면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두바이 가면 꼭 사와야 할 쇼핑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거 좀 적어봅시다. 그럼요.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그런 전통시장을 가보고 싶다. 올드 수크. 진짜 두바이의 전통시장인 올드 수크는요. 정말 돈 버는 기념품이 있어요. 바로 인도에서 물 건너온 100% 캐시미어 스카프. 와우. 어울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만 원대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렴하게는 뭐 10,000원대에도 살 수가 있고요. 캐시미어를요? 네. 와우. 무조건 반은 깎는 흥정 신공이 필수입니다. No, that's 30 this 볼? 320. 320. 그렇지. 오케이. 샀습니다. 저는 흥정을 잘 못해서 조금 비싸게 샀지만 어머니들 좀 더 싸게 사시면 아마 훌륭한 쇼핑 할 수 있을 겁니다. 캐시미어. 이 시장 규모가 커서 골드스크로 넘어가려면요. 저렇게 전통배인 아브라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 저거. 네. 진짜 운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고 해요.
가격은 진짜 쌉니다. 1디람.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진짜 싸죠? 20명이 정원이에요. 자, 여기가 골드스코 금시장 입구인데요. 여기 입구에 이 시장을 상징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금반지인데요. 60kg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요.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돼 있어요. 월드 레코드 63.856kg. 이 두바이의 금시장이 저는 잘 몰랐는데 이 규모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답니다.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금값이 싸기도 하지만 이 세공비가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금상품을 산다고 해요. 우와, 여기도 봐봐요. 우와, 우와, 진짜. 여기 정말 보고 싶은 거 하나하나 빼서 다 보면 날 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시장을 쫙 돌고 난 다음에 향신료 시장, 스파이스 숲으로 가면요. 정말 처음 보는 향신료들이 아주 버라이어티한데요. 자, 이것이 올드스쿱과 골드스쿱과 함께 3대 시장을 이루고 있는 향신료 시장인데요. 골드 중에는 24K 황금이 최고라면 향신료 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야, 향신료 땡긴다, 향신료. 금보다 비싸다는 향신료, 샤프론.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신료라고도 합니다. 가자마자 저는 오 기자가 생각이 났어요. 오 기자는 여기 오면 못 나갔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1994년 일본의 한 만화 잡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후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추리 만화. 바로 명탐정 코난인데요. 엄마 아빠의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하고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일명 코난 마을이 이 도토리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난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도토리현 도하쿠군 호쿠에이정은 코난의 만화가 아오야마 고쇼의 고향인데요. 자, 이 코난 마을에서 가장 먼저 코난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라역, 일명 코난역입니다. 계단에도 코난, 천장에도 코난, 벽에도 코난, 물품 보관함까지 코난. 자, 코난 마을은 거리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유라역에서 나오면 1.4km의 코난 도로가 펼쳐지는데요. 자, 거리의 코난과 각종 인증샷을 남기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코난 마을 랜드마크 아오야마 고쇼의 향토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명 코난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자, 이곳 코난 박물관은 코난의 작가인 아오야마 고쇼의 소장품들과 그의 어머니가 기증한 유년 시절 자료는 물론 그냥 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터보 엔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코난 마을을 다녀볼 수 있는 4D 시뮬레이션, 코난이 사용하던 트릭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한테 인기 짱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코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네. 그럼요. 통영을 다녀오신 분들도 다시 통영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뭐길래? 날씨 봐요.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진짜 이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식구의 무가이드 무기자입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 나와 있습니다. 핫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줄을 저렇게 서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줄이에요, 줄. 저거 평일입니다. 통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핫플레이스의 정체는 바로 이름하여 루지. 자, 뉴질랜드에서 이제 처음 생긴 건데 전 세계적으로 통영이 6번째예요. 예. 중국, 일본에 없어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전 세계에 이제 관광객이 몰릴 수 있겠죠. 지금은 체험 기간이라 가격을 할인하고 있지만 4월 1일부터는 정말 만우절 거짓말처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 방송 보자마자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3,000원을 아끼려면 말이죠. 나 저는 뭐야? 우와! 생각보다 잘생겼지? 교육을 이렇게 해줍니다. 뭐 1분도 안 걸려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아, 저희 교육 받았다는 소리군요. 그렇죠. 간다 루지 타고 간다 동영의 루지를 타고 간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이건 뭐야 아, 여기가 360도 코스구나. 이 코스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대요. 자, 요 코스가 이제 싱가포르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없는 코스입니다. 360도 구간이죠. 예! 자, 이 트랙 자체가 말이죠. 이게 아무리 재밌어도 너무 짧으면은 허무한데 허무하지. 1.5km 트랙 싱가포르의 2배 길이. 와우. 안 끝나죠, 아직. 야, 이게 재밌네. 재밌어. 추월해봐야지. 딴 사람들 다 출하면 보이죠? 진짜 추월하네요. 네. 아이고 야야야야. 이 코스가 장난 아니야.
이거 죽는 줄 알았어요. 앞에가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아 대박! 깜짝이야. 뚝 떨어져. 깜짝이야. 죽는 줄 알았네. 피니쉬. 잼나네 잼나. 야, 기가 막히네요. 이게 지금 코스가 많은 또 기자분들이 또 여기 오셔서 취재를 하고 계신데 예, 저 기자회견 할 만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재밌고요. 뭐 블라디보스톡, 두바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2020년까지 예. 자, 2020년까지 5개 코스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와우. 지금도 재밌는데 더 다이내믹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날 풀리니까 빨리 와서 즐기세요. 신나게 루지를 타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먹어야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배고플 시간 아니겠습니까? 배고프죠. 통영에만 있는 특이한 식문화가 있었으니 바로 다찌라는 거. 와. 야, 이 국내형이 이게 최고지 뭐. 이거는 천국이야. 또 다른 느낌이네. 저렇게 많이 줘요? 저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리필이 돼요. 우와. 와, 이 비주얼 봐. 지금이 제철이에요, 지금. 보라꾸이. 와, 봄 도다리 쑥국이 나왔습니다. 진짜 호화롭다. 밑반찬이야, 저거. 우리 음식 방송 중에 제일 호화로운 것 같아. 저 통영이. 혹시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또 유명한 초딩 입맛 아닙니까? 요 초딩 입맛인데도 불구하고 제 입에 딱이었어요. 백날 두바이 가봐라, 여기. 응? 블라디보스톡에 볼락구이가 있겠니? 응? 이게 있겠냐고, 상진아. 앙! 도다리 위에다가. 야, 도다리 쑥국이 난 저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다 필요 없어. 통영 가보셨다고 여행지 후보에서 제외한 분들은 지금 빨리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앙! 네, 해리포터 덕후라면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한다는 음식. 해리포터 테마파크. 그중에서도 해리포터 덕후들 사이에서 레알 성지 오브 성지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의 고향, 영국 런던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실제 영화 촬영에 사용됐던 세트와 소품들을 오리지널로 고스란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가족이 손쉽게 성지순례 하실 수 있도록 해리포터 성지순례도를 그려봤습니다. 해리포터 성지순례도 아시오! 자, 스텝 1. 최소 한 달 전에는 예매를 끝낸다. 일단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가시려면 현장 티켓 구매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미리 티켓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최소 여행 한 달 전에는 예매를 하셔야 안전하게 이곳을 입성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4인 가족은 패밀리 티켓으로 구매하시면요. 한 장씩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 점 기억해 주세요. 자, 해리포터 성지순례 스텝 2.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온몸으로 영접하고 나의 덕력을 업시킨다. 일단 성지에 도착해 문이 열리면 해리가 아시오를 외치면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호그와트 대강당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밥 먹지 않습니까? 이 대강당은 프롤로그일 뿐입니다. 두들리의 집, 덤블도어 교장의 집무실, 그리핀도르 기숙사. 그야말로 해리포터 영화 속 풍경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마법을 경험하실 수가 있죠. 자, 그중에서도 덕후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핫플레이스는 바로 킹스 크로스역 9와 4분의 3 플랫폼입니다. 저기 많이 뛰어들겠다. 뛰어들어야죠. 네. 이곳에는 해리포터와 론 위즐리가 처음 만나는 급행 열차까지 그대로 재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유, 대만은 꽃보다 할배에 나와서 다들 갔다 온 거 아뇨? 너무 흔한 거 아뇨? 이렇게 대만은 가봤다. 새로운 대만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곳, 이름하여 대만의 육봉마을 테마파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소 이틀은 있어야 모두 즐길 수 있다는 대만 육봉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지? 자, 이곳에서는요. 제일 먼저 놀이동산이 쫙 보이실 겁니다. 푸름라이드, 자이로드롭, 회전목마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가득한데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기구는 울부짖는 콘도르입니다. 이름부터 같이라지? 울부짖는 콘도르. 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와우.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일한 U자형 롤러코스터인데요. 무려 시속이 105km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놀이기구. 와. 번지점프를 몇 번 하는 겁니까? 진짜 무섭겠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가족여행지로 이 육봉마을을 추천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육봉마을 바로 옆에 레오삐 리조트에서는요.
바로 내 방 앞에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입니다. 기린, 코뿔소, 얼룩말, 타조, 플라밍고, 여우, 원숭이, 설카타, 거북이까지 이 동물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꿀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자연 탐험을 아주 가까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뉴비 타임즈가 선정한 2017년 꼭 가봐야 할 52곳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캐나다인데요. 올해 우리가 캐나다를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올해는 캐나다가 건국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캐나다 전역에 200곳이 넘는 국립공원, 역사 유적지 이 모두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디스커버리 패스를 단돈 $0 프리 패스 무료로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이 디스커버리 패스를 들고 갈 수 있는 곳을 포함해서 캐나다 알짜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캐나다 동부로 갑니다. 첫사랑이었다.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It's a beautiful life. 난 너와 함께 있을게. 이 도깨비의 촬영지로 드라마만큼이나 핫해진 곳이 바로 캐나다 동부의 퀘벡입니다. 퀘벡은 북아메리카의 유일한 성곽 도시로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꼽히는 뿌띠 샹플랭 거리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네, 이 드라마 속의 도깨비 공유와 도깨비 신부 김고은이 캐나다로 이동하던 통로인 빨간색 문도 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간판, 사용하는 언어 모두 다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특유의 유럽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별다른 구도나 기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인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리 자체가 예술이니까. 그러네요. 자, 이렇게 동부를 다 돌아보신 다음엔요. 아이들과 함께 몸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서부의 액티비티한 여행 코스인데요. 캘거리 세계체육대회 공원에서 꼭 즐겨야 할 스포츠! 짚 라인입니다. 짚 라인을 타고 있지만 마치 스키 점프를 하고 있는 듯한 짜릿한 속도감과 발밑으로 펼쳐지는 캘거리의 상쾌한 자연경관을 동시에 모두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이거. 속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뷰티풀 라이프인데. 그리고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캐나다 서부의 로키 산맥 공원 내에 위치한 밴프 국립공원의 루이스 호수. 바로 이 루이스 호수가 있는 밴프 국립공원도 캐나다 150주년 기념 무료 패스로 공짜 입장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도쿄, 파리, 홍콩, 샹해까지 전 세계 곳곳에 다주니랜드가 이렇게나 많은 걸 알면서 또 다주니랜드 얘기를 하느냐? 알면서도 홍콩 다주니랜드를 추천해드린 이유가 있겠죠. 그러게요. 바로 세계 최초로 오로지 이곳 홍콩 다주니랜드에서만 아이언맨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11일 홍콩 다주니랜드에 생긴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언맨 어트랙션은 먼저 영화 속의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저택 지하 작업실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 물씬 풍기는 아이언맨 관련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이언맨 수트를 풀 장착한 아이언맨도 직접 만날 수가 있는데요. 또 이것의 하이라이트, 3D 선글라스인 스타크 비전 글라스를 착용하고 탑승하는 아이언 윙으로요. 바로 눈앞에서 아이언맨이 위기에 빠진 홍콩을 구하는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실감나게 펼쳐지는데 한 번 타고 나면 곧바로 아이가 엄마, 또 한 번 더 타자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이거 해보고 싶다. 일본의 휴양지로 많이 알려진 오키나와 본섬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을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신상 휴양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시가키 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설지만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인기 만점 여행지로요. 우선 이시가키 섬 내에 있는 카비라만 해변은요. 여행 서적 미슐땡 그린 가이드북에서 별이 3개입니다. 3스타 최고점을 받은 풍광을 자랑하고요. 바닷물도 오키나와 내에서도 가장 투명한 걸로 유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이라고 보기 색깔. 힘드네요. 바다 색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이거는 남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을 때는요. 바닥이 유리로 된 배, 글라스 보트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신비로운 산호숲과 온갖 바다 생물들을 바로 수면 위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글라스 보트 투어로 만족할 수 없는 바다 마니아는 스킨스쿠버에 도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오리, 만타 가오리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시가키 섬과 같이 야에야마 제도에 속하는 요나구니 섬 해저도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인데요.
마치 석공들이 공들여 깎은 것만 같은 바닷속의 반듯한 바위들. 우와. 고대인들이 신비한 기술로 돌을 깎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생긴 자연현상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시카키 섬의 대자연을 즐긴 다음에는 말이죠. 이시카키 섬에서 배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타케토미 섬도 꼭 들르셔야 됩니다. 이 섬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스타비치라 불리는 카이지 별모래 해변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변의 모래가 별 모양이에요. 모래가? 그럼 우와. 저 고래밥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모래는 아니고요. 유공충이 죽은 껍질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알콩달콩 별모래를 구경한 다음에는요. 재밌다. 타케토미 섬의 마스코트 물소를 타보셔야 됩니다. 세상 순환 이 물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오키나와 민요를 들으며 마을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알차네요. 알찹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도 이렇게 모르는 섬이 있었다는 거.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죠. 트래블러 오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제 기사도 지금 뭐 잘 준비를 했으니까 네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바이에서 약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아부다비 야수섬에 있는 페라월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오늘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200% 파워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테마파크로 제가 안내합니다. 한가이드를 따라서 고고고! 진짜 이곳은요, 남침을 마구 강타하는 페라피 슈퍼카 전시부터 그리고 마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F1 선수가 되어서 대결을 벌이는 레이싱 경기까지 정말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모든 놀이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자, 이 포뮬러 로사는 The World Fastest Coaster, 세상에서 제일 빠른 코스터라고 합니다. 무려 최고 시속이 240km인데요. 까보시죠. 야, 저걸 직접 저렇게 우와. 우와. 쏘네 그냥. 확 쏴버리는구나. 저렇게 해서 5초 만에 시속 240km까지 갑니다. 아우, 뺨 막. 진짜 빨라요? 네, 빠르겠지. 4.9초 만에 시속 최고 속도 240km까지 도달하고요. 그리고 트랙을 2km나 도는데 1분에 끝납니다. 야, 1분에 끝나버리는 거야? 2km는? 저 머리 날아간 거 보세요. 와우. 오, 머리가 아주 산발됐어.